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로서 오늘은 어떠한 뉴스 소식이 나왔는지 우리는 신문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선에 따라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슈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자막에도 보시다시피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치자금법 위반, 채무 논란, 그리고 아빠 찬스 의혹까지 다양한 현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사안을 아직은 결정 지어지진 않았지만 단순한 정치 공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으로 대한민국 행정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납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과거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본인도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당시 수사가 표적 사정이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심지어 검찰 관계자들을 청문회 증인까지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제 입장은 정치권에서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찍혀서 당했다라는 말로는 넘어가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은 실제로 유죄를 인정했고 그 자금을 제공했던 인물 중 한 명과 지금까지 무려 1억 4천만 원,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무려 1억 4천만 원. 무려 그 크나큰 규모의 금전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사실 그냥 넘기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나를 노린 거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대응은 국민에게 설득력은 사실 떨어집니다. 특히 제 또래 청년 세대가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았던 분이 다시 국무총리로 지명됐다? 그럼 도대체 공직자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건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가장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른바 바로 아빠 찬스입니다. 아빠 찬스. 네.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작성한 글이 실제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인 김민석 후보자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물론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해명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 발의가 단순한 서명일 수도 있고 의원실 도움 없이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고등학생이 쓴 글이 법안으로 국회에 올라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저 같은 청년 세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에 따르는 평등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공정성에 대한 기준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은 똑같구나 라는 냉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4천만 원 채무 문제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4천만 원은 과거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서 빌린 돈인데 아직도 상환이 안 됐다는 건 국민 입장에서 매우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는 벌금과 세금 먼저 갚느라 그 돈을 미뤘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일반인이었다면 이 정도 금전 관계만 있어도 회사 취업에 탈락 사유가 됩니다. 취업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 자리라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입장, 방금 제가 사진을 보였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러한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더불어 박형수 의원도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인물에게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그 돈을 빌려준 인물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인사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제 생각엔 이러한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이슈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봅니다. 이번 건만이 아니라 최근 몇 차례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검증 실패, 해명이 미흡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청문회 무용론, 인사검증 시스템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태도입니다. 의혹이 제기되어도 사과도 없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노력도 잘 안 보입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단순히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이자 각 부처를 조정하는 행정의 중추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그래, 이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그 신뢰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김민석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자금법 위반, 사채 논란, 아빠 찬스, 하나하나가 무겁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는 공정, 책임, 도덕성 모두에서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과거를 변명하거나 해명을 피해가는 그러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인사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